인생은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13번째, 왜 포기하는가? 우리는 왜 포기하는가? 첫째,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이다. 막내가 5살쯤 되었을 때 다시 취업한 개인 요원은 귀에 인명이 들릴 정도로 힘든 곳이었다. 그래서 병원 다니며 저녁에 도서관에서 보건소 임용 공부를 하였다. 보건소 기간제로 검사실 일을 잠깐 해보니 보건소의 검사실 일은 일반 개인의원보다 덜 힘들었다. 그래서 임용시험을 위해 퇴근 후 밤 12시 넘어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였다. 약 2년 정도 준비하였지만 떨어졌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시간을 아끼기 위해 컵라면이나 쿠키 등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다 보니 몸 여기저기서 아픈 곳이 나타났다. 더는 공부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다. 직장 생활하며 자녀들을 키우며 공부하는 것을 도저히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직장 생활하며 자녀 키우는 일이 시험을 포기하게 한 변명거리가 되었다. 관점을 바꾸어 새로운 좋은 직업이나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면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선택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삶에서 포기하는 이유는 불가항력적인 조건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먼저 포기한다. 실패를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탓으로 돌리고 마음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런데 쉽게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변명거리로 삼는다. 나도 과거에 그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변명할 때가 있었다. 그때의 상황과 환경이 포기의 이유가 되어주는 것이다. 내면으로부터 무엇이 잘못인지 분석해 보지 않고 외부의 상황으로 변명거리를 만들어 포기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둘째, 마음이 교만한 경우이다.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도 될 것인데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는 것이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물론 자신감이 높아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때로 적당한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도 있다. 나의 경우도 도움을 받지 않아서 시험에 떨어진 것 같다. 보건소 공부할 때 함께 대학을 졸업한 선배는 공무원 시험 전문 학원에 다녔다. 그 선배는 합격하였다. 난 시험 과목이 대학교 때 전공했다는 이유로 혼자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혼자 해서 합격하는 분도 있다. 나의 경우 학원을 도움을 받아 공부하였다면 포기하지 않고 성공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마이클 거버의 사업의 철학에서 보면 세 인격이 나온다. 기업가, 관리자, 기술자의 인격이 있다. 기업가는 평범한 상황을 특별한 기회로 바꾼다. 지배하는 것과 변화를 좋아한다. 기업가가 없으면 혁신도 없다. 관리자는 실용적이어서 계획이나 질서를 중요시한다. 늘 현재 상황에서 문제를 찾아내어 관리한다. 기술자는 일을 제대로 마치려고 노력한다. 작은 자영업자들은 기업가 인격이 10%, 관리자 인격이 20%, 기술자 인격이 70%라고 한다. 사업가, 사업적인 면에서 나는 기업가인가, 관리자인가, 기술자인가. 셋째, 조급해하는 경우이다.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빠른 결과를 원한다. 무엇을 잘 이루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 반복되는 루틴을 살아야 하는데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만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다. 사람에 따라 다르나 조급하게 한 달, 1년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조급해야 한다. 나 또한 글쓰기를 마음먹고 쓰고 책을 읽어도 뚜렷한 성과가 없자 차츰 지쳐갔다. 글을 쓰고 포기하고 싶었고, 글을 쓰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기 싫어졌다. 습관을 형성하려면 최소 몇 년에서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한다. 마이클 조던은 나는 선수 경력을 통틀어 9천 개 이상의 슛을 놓쳤다. 거의 300게임에서 패배했다. 결정적 기회에서 26번, 26번 실패해서 패배했다. 나는 살아오면서 실패를 거듭했다. 그것이 내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말했다.
마이클 조던도 많은 실패와 연습 끝에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 단 몇 초 만에 승리에 금메달을 딴 올림픽 선수들도 그 이면에는 몇 년의 훈련, 몇 천 번의 실패, 몇만 번의 연습이 있었다. 넷째, 습관화된 루틴이 없는 경우이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나 무엇을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운다. 굳은 결심을 하고 매일 지키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작심삼일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의 경우도 그렇다. 무언가를 멋지게 계획하고 다짐하지만 바쁜 일을 핑계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 계획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몇 번 다짐하고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만다. 포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지속해내는 좋은 습관을 지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내가 생각하기에 성공의 가장 큰 조건은 좋은 습관을 지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거창한 꿈이라도 그곳을 향한 발걸음을 하루하루 해내지 못하면 결국 이루지 못한다. 요즘 모닝 루틴이 함께하는 그룹이 많이 있다. 모닝 루틴을 함께하는 그룹이 많이 있다. 나도 한 그룹에 속하여 새벽 5시에 일어나 감사 제목을 나누고 책을 읽고 그날 할 일을 정리하는 등 하루를 내가 정한 모닝 루틴으로 시작한다. 처음엔 일어나기가 힘이 들고 지속하기가 힘이 들었다. 혼자 하면 쉽게 포기했을 텐데 함께 줌으로 모여 노력하는 모습을 서로 보니 동기부여가 되었다. 나 또한 습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그룹에 나, 나 또한 음, 습관으로 자리 잡힐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룹에 속하여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지금은 그룹에 속하지 않고도 모닝 루틴으로 자리 잡았다. 음, 나도 포기한 것이 많다. 보건소 시험도 포기했고 신춘문예 참가도 하지 못했다. 유튜브도 매주 하나씩 올리고자 했으나 몇 번 올렸는데 지속하지 못하였다. 결국 줌도 포기했다. 약 300명의 이 참여한 중 강의에서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이메일을 타인에게 보내는 방법을 배웠는데 너무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했다. 잘 따라하는 청년들을 보며 나의 나이 많음을 탓하였다. 어렵다고 생각하여 끝까지 해보지 못하고 포기했다. 끝까지 해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것과 해보지 않고 미리 포기한 것은 다르다. 이 책을 완성한 것도 거부할 수 없는 외부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초고를 언제까지 완성하겠다는 공지를 하였다. 그리고 한 습관 단톡방에는 매일 글 한 장씩 적지 않으면 어, 커피를 선물하겠다는 공지를 하였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한 장씩 쓰고 단체 카톡에 올렸다. 초고를 완성하기까지 3번의 커피를 선물하였다. 이렇게 외부에 공언하니 거부할 수 없는 압력으로 완성하게 되었다. 물론 급하게 쓴 거라 다시 많은 문장을 수정해야 했다. 그러나 끝까지 해내니 무언가 마음 깊이 뿌듯함이 밀려왔다. 나의 삶의 포기가 점점 줄어들고 좋은 습관이 자리 잡히기를 계속 노력할 것이다. 포기하고 싶을 때 아침마다 큰 소리로 해야 할 일을 외쳐보자. 외치면 가장 먼저 내가 듣는다. 들으면 좀 더 노력하지 않을까? 왜 포기하는가? 1.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이다. 2. 마음이 교만한 경우이다. 3. 조급해하는 경우이다. 4. 습관화된 루틴이 없는 경우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하는 것이라지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